얘는 뭐라고 하느냐? 회계에서는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이라고 불러요. 차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을 뭐라고 그래요? 차변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뭐라고 그래요? 대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태어나서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회계를 처음 하신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왼쪽을 뭐라고 그런다? 차변. 오른쪽을 뭐라고 그런다? 대변. 이렇게 불러요. 아셨죠? 그래요. 차변. 우리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은 왼쪽에 놓나요? 오른쪽에 놓나요? 응? 밥. 왼쪽에 놓나? 오른쪽에 놓나? 왼쪽에 놓죠? 국은 거꾸로 놔요? 여러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밥은 왼쪽에 있어요. 그죠? 국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밥은 차변에 있는 거고요. 그래요. 국은 대변에 있는 겁니다. 이제 온 국민이 차변 대변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정보가 뭐였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뭘 쓰느냐? 이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구성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뭘 쓰느냐? 차변에는 자산을 씁니다. 자산을 써요. 자산을 써요. 자산. 그리고 대변에는 무엇을 쓰느냐? 부채를 씁니다. 부채. 그리고 대변에는 뭘 쓰느냐? 자본을 씁니다.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자산을 써요. 이렇게.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써요. 그러면 금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산 합계가 얼마냐? 100원입니다. 저의 자산은 100원. 여러분 자산은 좋은 건가요? 좋아. 잠시 후에 이 안에 누가 있는지 수십 개의 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궁금하셔요? 조금 잠시 후에 좀 기다려주세요. 부채가 얼마냐? 갚아야 빚이죠. 빚. 부채가 20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본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암산 되시나요? 자본. 내 돈이에요. 내 돈. 이건 남의 돈. 이건 내 돈은 얼마냐? 나의 자본은 얼마다? 80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산. 차변은 자산을 써요. 그리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변 합계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100원이 되겠고 여기도 대변 합계도 100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항상 회계는 차변 이게 이거예요. 왜 회계가 쉽느냐?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항상 이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 평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1억이다. 그러면 대변도 얼마다? 1억이에요. 그죠? 1억. 이렇게 항상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자 보실까요? 이 자본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꼭 기억할 것은 이 자본을 뭐라고 하느냐? 꼭 기억할 것은 이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순자산. 순자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본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순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붙었나요, 여러분? 순. 회계에서 순자가 많이 나옵니다. 순이익 이런 거. 또는 순실현가능 가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자가 붙으면 항상 뭔가에서 뭔가를 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순이 붙으면 뭐라고요? 항상 순자가 붙으면 뭔가에서 뭔가를 뺀 거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순?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순자산이면 얘는 뭔가요? 얘는 총자산이에요. 이렇게. 얘는 총자산. 그리고 얘는 순자산. 그러면 이 자산 금액 합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부채 얼마? 20원과 자본 80원이 빌린 돈 20원하고 내 돈 80원 가지고 내 자산이 100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금을 이렇게 조달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등식은 시험에 자, 안 나오니까요. 보실까요? 이거죠. 여러분, 잘 보셔요. 이 자본의 금액은, 자, 이제 회계 기초적인 마인드가 나옵니다. 이 자본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자본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된다? 이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이 결정되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만약에 자산이 커지면, 자, 이제 이게 이 기초적인 마인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자산이 커지면 자본도 어떻게 될까? 자산이 커지면. 자산과 부채가 변동해야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겠지. 만약에 자산이 50원 커졌다. 그럼 얘가 150원이죠? 부채는 불변이다. 그럼 얘도 130원 되겠지. 이해하시나요? 자산과 부채가 변동이 없다면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은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의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등식이 나옵니다. 자산에서 무엇을 뺀다? 부채를 뺀다. 그럼 뭐가 나온다? 자본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산에서 뭘 빼요?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이다.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본 등식,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 자본 등식.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쩐가요? 제가 책임질게요. 자, 자본 등식.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은 자산에서 뭘 빼요? 부채. 그럼 뭐가 나온다? 자본. 자, 그러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입니다. 똑같이 써볼까요? 100원에서 부채 얼마입니까? 20원 빼면 자본은 얼마다? 80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 바보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만 그려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시간 하나 더 세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만나보세요. 자산은 이거죠. 자산합계는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것도 맞나요? 맞죠? 그죠? 그럼 금액 써봐요. 100원은 부채 20원 플러스 자본 얼마? 8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등식을 뭐라고 하느냐? 얘는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인데 얘는 뭐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 등식. 쓰지 마셔요. 쓰다가 걸리면 저한테 혼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보셔요. 이것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T, 하이, 자산, 부채, 자본 끝. 이렇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 15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15회 때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셔요. 자, OX 찾아보세요. 이게 말로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산합계는 부채 합계와 자본 합계를 말한다. O, X. O, 이거죠. 맞잖아요. 자산합계는 부채 합계와 자본 합계를 더 합한 것이다. O. 그런데 15회 때 틀린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기초과정입니다. 자산합계는 부채 합계에서 자본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OX. 틀렸죠. 아니, 보셔. 자산 합계는 부채 합계에서 자본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야? 아니지. 그죠? 자산 합계는 부채 합계와 자본 합계를 합한 금액이 자산이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산 합계는 부채 합계에서 자본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틀렸죠.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마셔요.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뭘 써요? 자산. 그리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꼭 기억할 건 이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순자산.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얼마인가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이 흘러 4월, 5월, 6월에 가도 이거 얼마인가요? 못 구하셔.
오프라인에서 못 구하셔.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거죠. 설마 시험에 자산은 100원인데 자본이 80원일 때 부채가 얼마냐? 아니라 이렇게 자산의 종류를 몇 가지 씁니다. 대여섯 개. 자산을 쓰고 부채도 많이 있잖아요. 차입금도 있고 뭐 미지급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입금 얼마? 이렇게 물어봐요. 자본의 금액은 주어지고. 그러면 이걸 몰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부채 100원에서 80원 이거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교시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 많은 애들이 살아요. 수십 개의 자산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 안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1교시 두서없이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 어때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한번 주택관리사 합격을 원하신다면 이 제 기본 강의를, 기초 강의를 완벽하게 회원 가입만 한다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선택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1교시 강의 들어주시라고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 안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